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또 어떤 연령대를 구사해 주실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병창 연기 잘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은 약간 다우가 워낙 또 전날 많이 올라서 그런지 조금 빠졌습니다. 약간 보합인가? 보합입니다. 보합이죠, 보합. 예. 예. 근데 마이너스 0%로 가는 거는 지수 퍼센테이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조금 빠진. 그래서 마이너스 0%. 나스닥은 1.5%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 중심의 트럼프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가운데 FOMC 연준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애플 2%, 테슬라 2.9, 뭐 테슬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인텔은 그렇다 치더라도 엔비디아 2%, 밑에 보시면 아마존이 1.4, 메타가 3.4, 넷플릭스가 2%, 알파벳이 2.3%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무지 좋은 거죠. 네.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트럼프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뭐 뉴스 하나 뭐 뒤에 가져오긴 했지만 요번에 그 설명서 문구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빠졌다. 그래서 매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지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연준에서는 아주 큰 걱정이 아니다라는 또 분석들도 있어요. 그보다는 이제 고용과 경기 쪽으로 좀 관심이 바뀐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상승 후에 그냥 하루 종일 추가 상승했고요. 다우는 이제 소폭 하락 후에 그냥 장중에 그냥 등락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 지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달러인데스가 104.2 조금 내려왔고요. 원화가 1,401원에서 1,382원. 위안화가 7.17에서 7.14. 엔화가 154에서 152. 조금씩 다들 내려왔죠.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지표의 상승 이것이 약간 되돌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을 전부 다 다르게 합니다. 되돌림이다. 네. 쉬어간다. 뭐 각자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쉬어간다라고 표현하는 보도나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네.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영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네. 예, 요게 이제 되돌림하면서 좀 꺾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게 계속 올라가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또는 피해 쪽에 이거 더 갔으면 더 가면 안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가는 과정에 쉬는 것인지 이제 되돌림을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튼 어제 하루는 좀 눌려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에 끝났고요. 코스닥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금투세 폐지 이후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한 2-3일 동안 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 후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섹터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그나마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네. 2차 전지가 아주 그냥 벼락 맞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냥 훅 빠졌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한 1,000억 정도 샀고요. 기관들도 한 1,000억 샀는데 기관들의 매수는 거의 대부분 어제는 연기금의 매수였습니다. 예. 아침에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이 장중에 환율이 1,400원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어제 장중에 홍콩 지수와 상해 종합 지수가 한 2%씩 장중에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는 외국인 선물 거래에 의해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둘 다 강박권 플러스로 끝나면서 코스피의 이제 지수 방어를 좀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약세로 전체적인 약세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의 전체 흐름은 뭐 그냥 뭐 큰 건 없고요. 뭐 여전히 뭐 미국 시장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합권 전후에서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종목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트레이드, 트럼프 정책 수혜주 찾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종목만 추종하는 단기 거래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사무실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방에 가면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그냥 너무 시끄러워요 거기 가면은. 뭐 지금 뭐 보세요? 막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러 보면은 아주 신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거래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거래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네. 예, 트럼프로 인해서 전체 시장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장은 패시브가 들어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나빠진 상황이지만 종목별로는 좀 활발한 그런 시장이 좀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우주산업 상업화 정책 요거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저께 급등, 어저께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씩 그저께 네. 상한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주 급등한 거는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요 내용이죠. 네. 대통령 어제 담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의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제히 사실 조선주는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관련이 없는 섹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꼽히는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좀 올라갔다 좀 쉬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러다가 어제 올랐는데 사실은 조선주 선박 뭐 LNG선이라든지 뭐 벌거선이라든지 이런 선박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요 내용을 읽어보면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고 미국의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협력할 필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예? 이거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니죠. 그냥 얘기만 있었던 거죠.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게 그 현대중공업이 먼저 MRO 네. 그게 MRO를 네. 하려면 네. 그 인가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인가를 네. 먼저 땄고 음. 하나오션이 두 번째로 오션, 땄고요. 네. 그게 한 네. 여름쯤이었을 네,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MRO 그러니까 그건 인가만 딴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하나오션이 먼저 하나오션 맞나요? 저 한 번만 찾아볼게요. 네.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네. 근데 전투함은 아니고 네, 전투함은 아니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인가를 네네네. 땄다는 거, 그 정도까지 진행. 지금 저 말씀하신 딱 그 종목 두 종목이 제일 급등했어요. 네. MRO만. 예, 그렇게. 아.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예. 달라요.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올랐지만 네. 핵심 내용은 그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그래서 국내 최초로 미 해군 MRO 사업을 8월 말에 예. 딱 수주를 아, 했고요. 예, 예. 네. 그 내용과 함께 어제 조선주가 급등을 했고요. 네. 조선주 급등하다 보니까 조선 기사제도 그냥 동달아서 조금 네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2차 전지는 계속 최근 들어서 약했고요.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어제 약세로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부분은 저는 어저께 어떤 해석이 되냐면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쪽이 막 조선주가 오르고 다른 쪽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동안에 떴지 않습니까 혼자? 네.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팔아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돈이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단기 거래자들의 돈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조선해양이 지금 20만 원이네. 한국 조선해양이 어느새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 옛날에 그 10만 원 올라올 때 팔았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원 근처 언저리에서 샀는데 뭐 이게 진짜 1년 넘게 막 계속 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한조해. 그러다 에휴 몰라. 그러다 이제 본전 좀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11만 원 막 요쯤 됐을 때 그래 너 그동안 내 마음고생 시킨 거 요걸로 내가 보상 받으마 이러고 이제 보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별로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길래 에이 그래 잘 됐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새 20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판주식은 다시 봐야죠. 판주식 다시 봐야 돼요? 매번 그런 얘기 우리 같이 하잖아요. 안 봐야지. 판주식도 우리 판주식을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어 막 빨리 내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 난 좋게 보고 산 거니까. 네. 그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그 스토리가 꺾이거나 하는 부분이 좀 그러네요. 있지만 아. 시황에 따라서 아니 그래도 난 그때 이제 그래도 익절이라는 게 어디야. 네. 네, 주식 이 히스토리에서 익절이 그래도 있으니까 얼마 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지금 이제 2배가 됐다 이거죠? 그 중에서 MRO 위주로 많이 올랐다 말씀드리고 여긴 MRO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정책 트레이드만 활발한 시장이었다. 빨간 것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되돌림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볼게요. 어제도 제가 몇 개 지표들 등락률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해가 2.57% 어제 올랐고요. 항생이 플러스 1%, 독일이 플러스 1.7%, 유로가 플러스 1%, 러셀이 마이너스 0.34, 트럼프 미디어가 마이너스 23% 빠졌습니다. 어제. JP모건이 마이너스 4.3%, 중국의 SMIC가 플러스 5%, TSMC가 플러스 4%. 얘네들 어저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어제 아침에 제가 보여드릴 때는 네. 이게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었죠. 이제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쉬어가는 거냐, 아니면 되돌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지표들이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가 있냐 없냐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보냐 달러와 국채 수익률로 본다.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지금 달러가 살짝 내려오고 국채 수익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뭐 긴장하면서도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풍?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이 좀 그랬고 네.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는 또 피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주 뭐 특별한 이벤트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CPI 정도 나오고 실물 지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정책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발표가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뭐가 할 거라는 걸 이제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실행할 때보다도 그런 것들을 뭘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테마를 이루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아주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 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럼 이런 지표들보다 그때 막 관세 전쟁으로 뭐 얼마를 한 해 만에 1차 관세, 2차 관세, 3차 관세 막 해서 우리 막 금액 계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거 뭐 관세가 됐네 만에. 그때도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좀 적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았었어요. 지표에 따라서 달러와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을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가 그렇게 떠들썩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중간중간 테마만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시장의 추세는 환율과 금리로 갑니다. 네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달러인덱스를 보면은 네. 트럼프 2016년도에 집권 딱 당선되자마자 달러인덱스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동안에 좀 안 좋았거든요. 특히 네. 우리 시장은 더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달러인덱스가 1년 동안 빠졌어요. 우리 시장 1년 동안 떴습니다. 네. 미국 시장 1년 동안 떴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국제 수익률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정책들이 나오는 거는 섹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섹터가 움직임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연동한 액티브 트레이딩만 활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추세는 지금 이 기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원화 환율 추세와 중국의 재정 확장 정책 확인 후에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뭘 확인 후에 보자,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죄송스럽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정확하게 어떤 추세를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이 확정됐다든지, 네. 어떻게 강하게 뭐가 나왔다든지, 뭐 또는 지표가 추세를 확실하게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그 동안에 가장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 네. 미국은 긍정적이었지만 우리는 부정적이었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끝났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내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위주로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저걸 해줘야 됩니다. 정책을 빨리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온기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잠깐 또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예전엔 별로 못 느꼈는데 정프로님의 그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언어에 네.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저로 100%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밖에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너무 복잡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지금 원 기자님 얘기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고 친기업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을 뭐 자르니 마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연준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 내 친기업 성향에 그래서 법인세 인하해주고 금리 인하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감세 정책을 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혹시 뭐 물가가 좀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이지 기존은 둘 다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모두 다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걸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 얘기를 했고요. 참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저의 생각은요. 네. 트럼프가 왜 됐을까? 트럼프가 왜 됐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면 네. 제가 이제 종종 한 2번, 지금 얘기하면 3번째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공학, 엘리트적인 사고로서 방식을 가지고 과거의 잣대를 놓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은 트럼프가 된 거는 지금 너무 미국의 그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살기엔 물가도 오르고 네. 일자리도 뺏기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당장 국가가 위정자를 선택을 할 때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투표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때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네.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내 먹고 살기 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네. 국가가 할 일이 그거고 정치인도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워딩을 자연으로 지금 뭐가 어려워.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정치는 진짜 안 하지만 우리 정치도 보면은 우리 2030 MZ 세대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들이 힘든 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워딩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미국의 2030의 백인이 아닌 흑인은 이런 사람들 트럼프를 많이 찍었대잖아요. 네. 네. 그거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시장만 보고 맨날 빅테크만 보고 잘 사는 사람 보고 엘리트만 보고 그렇지 않은 힘들게 우리나라도 지금 소상공인 폐업 엄청 많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식상에 보다 보니까 주식상의 맨 위에만 계속 보고 있는데 아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에서 정치적인 언어 정치 논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번 미국 선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거창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주제 넘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당도 모르겠고 우리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이 있잖아요. 이걸 왜 정치 논리나 아니면 정치적 언어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네. 필요한 게 뭐고 실제로 뭐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면 네. 그 부분을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게 정치권에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대중의 얘기가 돼야지 네,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한데 왜 얘기까지 했냐면 네. 그걸 되게 잘하세요, 정프로님이. 그래서 정프로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알아듣기 맞아요. 쉬운 거예요. 그게. 아하. 네. 그게 아, 저도 그런 몰랐어요.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아유,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랐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사고로 봤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네. 제일 대중의 언어 아닌 데가 또 요 동네입니다. 금융권. 맞아요. 여기만큼 대중의 언어랑 괴리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말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바로 뭐 정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참모진에서 우크라이나 휴전안 제안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스가 나왔는데 뭐 원래 매년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곧 구체적 방안을 좀 거론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전선 그대로 제 오타를 썼네요. 그대로 네네 그대로. 네, 디귿하고 리을을 바꿨네요. 네네네. 그대로 영토 동결 이거 받아들이는 게 있나요? 우크라이나에서 대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유예해 주면서 이걸 받아들이면 계속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요 틈을 네. 바로 타고 푸틴은 트럼프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요. 지금 트럼프 요번에 선거하기 전에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와 대화를 안 하냐. 이걸 계속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막 전쟁을 하고 있으면 미국이 중재해서 좀 대화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안 했잖아요. 근데 되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트럼프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전에는 1기 때는 재선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4년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4년뿐이 없고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에서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FOMC 회의 후에 파웰 기자회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심각한 수준이면 연준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해석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 하방 리스크가 그러니까 우리 경착륙이 있음에서 우려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이게 막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면 우리는 반영을 했을 건데 이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참 많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를 한번 또 돌아보는군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몇 개 예. 제가 같은 소개를 할 겁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국의 산업별 수익률을 봤더니 IT가 63.9%, 여기 이제 주가 수익률이죠? 예. 예. 자유소비재 51%, 헬스케어 41.6%, 에너지는 마이너스 65%였습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 60. 지금 생각이랑 되게 다르죠. 네. 구경제를 막 살릴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아마도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때문에. 아, 트럼프는 유가를 네네. 내리는 걸 정책 네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섹터 안에 세부 산업별을 봤더니 하드웨어가 69% 플러스, 반도체 장비가 63 플러스 63%, 유통이 플러스 62% 됐더라. 연차별 수익률을 봤더니 이게 더 재밌습니다. 3년 차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제가 이거 차트를 볼 때는 1년 차에 쫙 1년 동안 올랐다가 2년 차에는 빠졌다가 3년 차에 등락하고 4년 차에 등락하고 그랬는데
수익률 자체는 3년차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차가 16.1%고 1년차에 15.1%, 2년차에 빠졌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2017년도에 올랐다 피크 치고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지수 찍었었어요. 네. 2018년도가 19년도 1년 반 동안 빠졌었거든요. 얘들은 오른 동안에도 우리 빠졌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봤더니 2017년도에는 1년 내내 그냥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집권 1년 차에. 네. 그리고 2년 차에 다시 하락을 했어요. 다시 2년 차에는 그냥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락이 연초부터 급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좀 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3년차와 4년차입니다. 특히 3년차가 중요한데 이 3년차에 올랐지 않습니까? 22%나? 네. 이 3년차에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고 등락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6월에 급락 한 번 하고 8월에 급락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2018년도에 긴축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2018년도에 긴축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양적 긴축을 하면서 2018년도에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과정 속에서 다시 3년차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4년차는 팬데믹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2월에 급락했다가 3월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년차에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건 전세가 다 올랐으니까 네. 4년차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걸 제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년 차에는 정책 집행을 하면서 허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전세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1년 차에는 그래서 지금 월가의 자료들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년에 다 좋을 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차에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올랐던 부분에서 2년 차에는 다 꺾여 내려온 것 같고요. 꺾여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3년 차에는 이 2년 차에 꺾인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3년 차, 4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 집행은 양적 완화나 아니면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더 활발하게 썼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4년 차는 좀 이제 의미가 좀 다르고 이건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연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 우리 저런 거랑 비슷해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 저거랑 비슷해요. 우리 그 1월 연초 효과 있죠. 네.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런데 우리도 특히 연초에 시장이 좀 좋죠. 네. 그렇죠? 예. 2분기에 이렇게 꺾이고 이러다가 2분기 좀 있다가 그래도 기회감이 있는데 3분기에 꺾였다가 이제 뭐 10월 지나고 11월 10일 되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4년이 마치 그런 흐름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때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보다는 이 당시에 환율과 금리 정책이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네. 어떤 흐름은 전체적으로 그랬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구경제가 막 좋고 지금 뭐 성장 섹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선 결과 얘기하면서 지금 이틀 지났나요? 전날부터 얘기해서 이제 네네. 3일이지 않습니까? 네. 3일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떴습니까? 빅테크랑 빅테크가 제일 많이 테슬라. 떴어요, IT가.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은 더더욱 AI에 지금 새로운 시대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꾸 국경제 얘기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 네, 예전에 결과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보고서 또는 이제 뉴스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도 많고 서로 다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IRA로 보조금 받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세부 항목이나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을 때 뭐 집행의 어떤 항목을 새로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국책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큰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장에서는 지금 걱정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동시에 저변에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전체 산업을 미국으로 재배치, 법인세 인하를 해서 결국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미국 내로 다시 회귀하게 미국 내 들어와서 해라.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도 다 미국 내 들어와라.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IRA가 그거에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 등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의 제조 기반을 미국 내로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IRA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와 있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방향은 다 똑같은데 뭐가 걱정이냐? 그럼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집법과 IRA, AMPC 폐기 또는 축소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을 계속 받았는데 이게 축소 또는 폐지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건 받아들이자. 근데 지금 뭐 폐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공화당에도 반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축소되지 않겠냐는 것까지만 우리가 반영을 일단 하자. 네. 만약에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캐즘 구간에서 현금 흐름 압박이나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우리 그동안에 그거 없으면 지금도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지만 있었는데 자본 조달을 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 좀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재무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네. 이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리스크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은 훨씬 더 이게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탁월한 기술이 그냥 있든지 아니면 재무 안전성을 그냥 기반으로 가지고 있든지 네. 아니면 지금 테슬라는 무조건 좋게 생겼잖아요. 지금 테슬라나 미국 기업향으로 소부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알겠습니다. 전체는 지금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고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어떡합니까? 당선됐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아니면 이걸 아예 안 하든지 이쪽을 신경 안 쓰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은 그랬다면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뉴스 하나 전해드린 게 하나 뭐냐면 우리 파나소닉하고 우리하고 실적이 달랐던 점이 ESS의 차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2차 전지에서도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납품하는 데가 어디 향이냐에 네. 따라서 주가는 완전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6번 뉴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대외경제연구소에서 트럼프 2기에 AI와 바이오의 신지원 정책이 가능성이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 안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바이든과 차별성을 둔 반도체 지원법, 바이오 지원법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AI와 바이오를 핵심 기술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쪽 인사들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조금 안 줘야 된다. 트럼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새로운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얘를 뒤집고 이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그 IRA가 있고 반도체법이 있으면 거기에 기준을 바꾼다든지 그걸 또 세부 항목을 바꾼다든지 네.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뭔가 세부 항목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겠냐라는 보고서예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면 우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웠고 1기에도 엄청나게 미중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하도 뉴스를 많이 들어서요. 트럼프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어떤 것들도 합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의 우리의 그 상황이 1기하고 똑같을까? 우리 맨날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변화 가능성이 오히려 방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버 웹툰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던데 시간에 20% 제가 볼 때 그랬는데 지금 한 12% 오르고 있는데요. 매출이 3.47 그러니까 한 3억 달러면 3천억이니까 한 4천억, 5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5천억 되겠네요.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났고 전년비에 9.5%. 다음 분기는 지금보다 좀 높게 가이던스를 좀 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글로벌리 진출하는 회사가 확실히 더 낫긴 낫죠. 네이버 실적 발표 지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합니다. 오늘. 네, 오늘 그럼 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예. 네이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너무 늦었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네,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